자, 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단원, 2단원 세포의 특성 단원이 끝나서요. 그 끝에 있는 단원 마무리 문제, 교과서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있는 문제를 풀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풀어오라고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남겨놨었는데 풀어오셨나요? 만약에 안 푼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거 문제가 별로 많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면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풀이를 듣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소화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 쓸개, 위, 소장, 이자, 대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기능을 하는 여러 기관이 모여 이루어지는 동물체의 구성 단계를 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동물체의 구성 단계 뭐였어요? 네, 처음에 세포는 동물, 식물 다 똑같죠. 세포,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그리고 개체가 생물의 기본 구성 단계인데 동물은 기관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관들은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소화계라고 하는 단계에 기관계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소장, 쓸개, 간 얘네들은 기관 단계에 속하고요. 그리고 전체 소화계는 기관계 단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기관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동물체의 단계니까 답은 뭐예요? 네, 바로 기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다시 체크를 하면은 식물은 어떤 단계가 더 추가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있었죠. 그래서 식물은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표피 조직계 이렇게 세 가지 조직계가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성호르몬의 주성분이다.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질 중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성호르몬의 성분이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이 스테로이드의 종류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 기억나시나요? 콜레스테롤은 동물 세포막의 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세포막 단원에서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중간에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로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간단하게 냈었었는데 이거를 틀린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동물 세포막의 성분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요거는 단백질이 아니라 뭐의 구성단위예요? 네, 바로 핵산이죠. DNA, RNA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폴리펩타이드 하나로만 구성된다.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길게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사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펩타이드들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막 접혀가지고 단백질이 되죠. 그런데 한 개로만 구성된 단백질도 있지만 얘네들이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서 보통은 단백질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백질의 4차 구조였죠. 그래서 한 개로만 구성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단위체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돼 있다. 우리 방금 얘기했었죠. 그러면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왜 틀렸나요? 단백질의 기능은 온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죠. 그래서 단백질이 이 접혀 있는 구조 자체가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열을 하면 그러한 결합이 끊어지면서 구조가 변해버리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변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온도 영향 많이 받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은 동물 세포의 세포 분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세포 내부 소기관을 연구하기 위해 세포 소기관을 이렇게 분리하는 세포 분해법에 대한 문제네요. 자, 처음에 세포를 이제 10분의 1000G의 속도로 이렇게 원심 분리기에다가 넣고 이제 돌렸더니 침전물 A가 가라앉았죠. 그리고 가라앉고 남은 위에 상층액만을 다른 시험관으로 올려서 또 추가로 원심 분리기를 돌립니다. 이때 원심 분리기의 속도와 시간은 점점 이제 증가시켜 가면서 돌려야 위에 떠있던 가벼운 물질들이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가라앉는 순서는 밀도와 크기 순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동물 세포를 세포 분해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라앉는 게 뭔가요? 네, 여기서는 핵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라앉는 거는 지금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나와 있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원래 요 사이에 이제 세포 막과 막으로 된 구조물들이 가라앉고 마지막에 리보솜이 가라앉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셋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 A보다 C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 더 작고 가볍다. 나중에 가라앉았으니까 맞는 설명이죠. 니은 A에 있는 세포 소기관은 메틸렌블루 용액의 염색이 잘 된다. 자, 여러분 메틸렌블루는 세포를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쓰는 염색약이었죠. 그래서 얘가 뭘 염색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핵을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파란색으로 염색했었죠. 아세트산카민은 핵을 빨간색으로 염색했었죠. 그때 염색약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그러면 니은도 맞고요. 디귿, B에 있는 세포 소기관에서 B에 있는 세포 소기관 아까 뭐였어요? 네,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 세포 호흡에서 에너지 만드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죠. 얘네들 그때 비교하는 거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어요? 바로 핵막이 있냐 없냐였어요. 그래서 원핵생물은 핵막이 없어서 유전물질이 세포질에 퍼져 있고 진핵생물은 핵막이 있어서 핵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관찰이 됐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원핵생물은 원형의 하나의 DNA를 가진다는 점이 원핵생물의 특징이었고요. 진핵생물은 반면 선형으로 된 다수의 DNA를 가지는 게 또 특징이었죠. 그리고 또 크게 차이나는 점이 뭐였어요? 네, 바로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있다는 점이 진핵생물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원핵생물은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리보솜의 경우에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죠. 그래서 리보솜은 둘 다 존재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원형의 DNA 가진다. 원핵생물 맞죠? 2번. 가에서는 유전물질로 막으로 쌓여 있다. 핵막 없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아서 정답이네요. 나머지도 읽어는 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진핵생물 중에서도 식물세포죠. 그래서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셀룰로스 주성분 맞죠? 그 다음에 4번 나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 진핵생물이니까 있죠. 그리고 가나 모두 세포막과 리보솜은 있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은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먼저 볼게요. 자, A부터 보겠습니다. A는 지금 핵 근처에 있고 지금 그림이 약간 희미하긴 한데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약간 추러스 같이 생긴 얘네들이 두 개가 직각 형태로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뭐죠? 네, 바로 중심체죠.
중심체. 그리고 B는 뭔가요? B는 여러 개의 약간 납작한 주머니 형태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데 약간 세포의 이제 핵보다 핵의 주변이 아니라 좀 세포막에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골지체입니다. 그래서 핵 주변에 있는 애들이 소포체죠. 그래서 얘네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림에서 잘 봐두시고, 그다음에 C는 요거 안에 꾸불꾸불꾸불 막 접혀 있는 애 미토콘드리아죠. 자, 그다음에 D는 이제 소포체를 가리키고 있기는 한데 보시면 소포체에 여기 점점점점점점 얘네들 리보솜이죠. 리보솜이 붙어 있는 부분은 거친면 소포체였습니다. 근데 지금 D는 리보솜이 없는 소포체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얘는 매끈면 소포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E는 뭡니까? 네, E는 바로 유전물질이 있는 핵입니다. 그래서 핵 속에 이렇게 시꺼멓게 진하게 표현된 부분은 뭐였어요? 요거 인이라고 rRNA 만드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 나온 김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세포 소기관들 한번 쭉 읊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독성물질 해독과 칼슘이온 저장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얘는 뭐죠? 네, 바로 매끈면 소포체죠. 그래서 D, 매끈면 소포체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연결되지 않은 시스터나가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 분비 활동이 활발한 세포에 발달돼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냐 골지체냐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연결되지 않은 시스터나죠. 일단 시스터나는 요 납작한 주머니 하나하나를 시스터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연결되지 않은 구조물은 바로 B, 골지체입니다. 소포체의 경우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각각의 이 시스터나 주머니들이 중간중간 막 연결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의 차이를 가지고 소포체와 골지체를 구분해 내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입니다. 가가 엽록체, 나가 미토콘드리아 요거는 다 구분할 수 있으시죠? 얘네가 하는 역할은 뭐였어요?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이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해서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럼 보기를 바로 볼게요. 1번 동물세포는 가, 엽록체에 없다. 맞죠? 2번 가에서는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게 광합성에 대한 설명 맞죠? 그 다음에 3번 간세포나 근육세포처럼 에너지 소비가 큰 세포는 가가 특히 많이 들어있다. 자, 에너지 소비가 큰 세포는 에너지 만드는 소기관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4번 엽록체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겠네요. 그러면 4, 5번도 확인만 할게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유기물의 화학에너지, 보통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만든 이제 포도당이 대부분 주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해해서 ATP라고 하는 물질로 에너지를 전환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과정을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부르고요. 바로 이제 이 다음 시간, 다음 단원에서 이 세포호흡의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5번 가와 나 모두 DNA와 리보솜이 있어서 스스로 복제하고 증식할 수 있다. 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네 둘이 공통점이 많아서 그때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가복제 증식 말고도 또 뭐 있었어요? 네, 얘네 둘 다 외막, 내막을 가지는 이중막 구조다라는 거. 그리고 앞에 본 것처럼 가는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나는 화학에너지에서 또 다른 형태의 화학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자, 7번. 진핵세포에서 관찰되는 세포 골격 세 종류입니다. 요거 세 가지 굵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제일 가는 게 뭐였어요? 가가 지금 그림에서 제일 가는데 얘가 바로 미세 섬유죠. 그리고 중간 단계 굵기는 중간, 중간 섬유였고 그 다음에 제일 굵은 거는 가운데가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름이 미세소관, 관의 형태죠.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이름 썼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기억. 간은 세포막 아래에 퍼져 있다. 일단 이 세포골격 세 가지는 전부 다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관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약간의 차이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세섬유는 주로 세포막 아래에 분포를 하고 있으면서 세포질 분열을 할 때도 얘가 관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미세 섬유는 액틴 필라멘트라고도 하는데 액틴 필라멘트는 우리 근육이 수축할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함께 나왔었죠. 그래서 근육 수축하는 데도 관여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기억은 맞고 니은 나는 핵막 유지에 관여한다. 그래서 중간 섬유는 주로 핵의 형태와 위치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다는 미세소관은 선모와 편모를 형성한다. 그래서 선모, 편모가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때 단면 뭐 9 플러스 0구조, 9 플러스 2구조 하면서 봤었었죠. 그래서 선모, 편모 말고도 그 비슷한 형태의 중심체, 그러니까 중심체의 중심립을 구성하고 그리고 전에 형성평가 때 또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게 이 방추사입니다. 그래서 방추사 역시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과서에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은 염색체 이동에 관여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추사가 염색체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추사도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은 그때 쌤이 3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강조했었던 그 그래프가 등장을 했네요. 자, 처음에 이 그래프는 고장에게 있던 식물 세포를 저장에게 넣는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장에게 넣으면은 얘네들 식물 세포가 어떻게 돼요? 바깥이 농도가 높고 안이 낮으니까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세포가 물이 빠져나가서 쪼그라들면 이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게 무슨 현상이었어요? 네, 바로 원형질 분리죠. 그래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 있는 세포를 이제 얘를 다시 저장액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의 농도가 바깥의 저장액보다 높기 때문에 물이 다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이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X축을 보시면 세포의 부피가 점점 커지는 거 볼 수 있죠. 왜 그래요?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중이니까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1.0이 원래 세포 크기이기 때문에 1.0보다 작은 구간은 세포가 찌그러져 있는 어떤 구간이에요? 네, 원형질 분리.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 있는 구간이고요. 문제 2번에서 물어본 게 바로 상대적 부피가 1.0 미만일 때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지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는 뜻이요? 이게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삼투압은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예요? 물이 밖에서 안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세포 내부의 농도가 계속 낮아지죠. 그래서 농도는 삼투압과 둘이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농도 낮아지면 삼투압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쭉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리고 팽압은 이제 세포가 물이 들어오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죠. 그때 세포막이 세포벽을 미는 힘이었어요. 자, 그래서 세포 크기가 커지면서 점점 팽압은 이제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얘네 둘 사이의 이 차이,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가 바로 식물 세포가 물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가, 흡수력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문제에서 세포 상대적 부피가 1.4일 때 흡수력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1.4일 때는 보니까 삼투압과 팽압이 지금 같죠. 그러면은 흡수력이 삼투압과 팽압의 차이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 흡수력은 얼마예요? 네, 바로 0이 되겠네요. 0.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한번 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9번은 저번 시간에 배운 효소네요. 자, 효소의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일단 그래프가 지금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으니까 이제 물질이 분해되는, 열이 방출되는 이화작용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요. 자,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이 넘어야 되는 에너지 언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찾으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 커다란 높은 빨간 언덕이니까요. A가 효소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겠죠. 효소가 있을 때 에너지는 뭐예요? 이 파란 그래프로 나타나져 있는 B가 효소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자, 그리고 2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효소가 있을 때의 반응열이에요. 자,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요만큼이거든요. 그럼 요게 그래프에서 찾아보면은 C가 되겠죠. 그래서 C가 반응열인데 사실 이 반응열은 효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때요? 네, 바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열은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변하지 않는다는 점.